현대인은 많이 사서 많이 갖는 것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 돈을 갖고 싶다고 하면서도 쓰지 않아도 되는 물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물건을 아무 의심 없이 사들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갖지 않는 삶, 덜어내는 삶과 같은 색다른 태도가 최근 들어 오히려 큰 관심을 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사회에서 나고 자란 탓에 어릴 때부터 물건은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행복해진다고 자연스레 믿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풍족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다는 가치관을 무의식 중에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인지 쇼핑은 이제 현대인의 가장 손쉽고 즐거운 오락이자 여가 활동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클릭 한 번만으로도 쇼핑이 매우 간편해진 만큼 불안, 지루함,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이 솟아날 때마다 손쉬운 쇼핑으로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물건을 새로 사고 늘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은 점점 늘고 집은 마치 창고처럼 변해갑니다. 저 역시 예전엔 쓸데없는 물건을 참 많이 샀습니다.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옷과 책, 잡화들을 계속 사들였기 때문에 집안이 물건으로 가득 차서 발 디딜 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급여 대부분을 쇼핑에 쓰느라 저금을 전혀 못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때 제가 계속 물건을 사들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심심함이었습니다. 달리 하고 싶은 일이 없을 때마다 쇼핑으로 시간을 때운 것이죠. 직장에서는 바쁘게 일했지만 퇴근을 하면 습관적으로 쇼핑몰에 들러 잡화나 옷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또 회사나 집에서 무언가가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쇼핑으로 기분을 풀었습니다. 한마디로 쇼핑은 저의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었습니다. 세상 일은 무엇 하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 쇼핑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대부분 자유롭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계속 사들여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물건만 쌓일 뿐이었죠. 그러다 마침내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왔습니다. 집에 물건이 넘쳐날수록 그만큼 생활이 번잡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활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겠다 작심하고 가장 먼저 집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며 단순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쇼핑 습관과 돈 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저는 간소한 생활의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사지 않는 도전을 통해 사지 않는 물건의 품목수를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사지 않는 도전이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도전 기간을 정해두고 스스로에게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하여 의식적으로 쇼핑을 제한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과제는 이런 식입니다. 일단 집에 있는 새 책 10권을 다 읽을 때까지 다른 책은 사지 않기. 일주일에 하루는 돈을 쓰지 않는 날로 지키기. 한 달간은 편의점이나 균일가 상점에 가지 않기. 1년간은 옷을 사지 않기 등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단 쉬운 것부터 목표를 세워 시작한 뒤 익숙해지면 조금씩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꾸준한 이 도전을 통해 사도 되는 것과 사지 않는 물품의 목록을 명확히 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사도 되는 품목 외에는 전혀 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전의 최종 목적은 물건을 사지 않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사지 않는 도전이니만큼 당연히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주 목적은 바람직한 쇼핑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현대인은 쇼핑을 전혀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기에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꼭 쓸 곳을 추려내 거기에만 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 최대한 쇼핑하지 않겠다고만 작정하고 무작정 참다 보면 어느 순간 고삐가 확 풀려 물건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게 될 위험이 있으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지 않는 도전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소비의 차단이 아닌 낭비가 되는 소비 패턴을 개선하고 나에게 꼭 필요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단련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사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면 갖지 않는 삶을 실천하기도 한결 쉬워집니다. 이전에 나는 잡동사니가 점점 쌓여가는데도 거기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되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할인 상품이나 특가 할인, 무료 샘플, 부록 등에 특히나 약했습니다. 쓸모도 없는데 공짜면 이득이라는 반가움에 덮어놓고 받아오는 물건까지 많다 보니 짐은 점점 더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무료로 받는 물건에 그리 큰 기대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짜는 이득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은 것이죠. 게다가 저는 이미 필요한 물건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그저 공짜로 물건을 얻었다는 쾌감과 이득을 봤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삶을 시작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필요치 않은데 덤으로 들어온 물건은 가져온 순간부터 짐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굳이 끌어안고 살 이유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처분하고 필요한 물건만 남겨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 나다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심리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쇼핑을 하고는 합니다. 쇼핑으로 마음속에 공백을 메우려 하는 것이죠. 쇼핑을 하면 분명 기분은 좋아집니다. 그러나 쇼핑으로 채워진 만족감은 그때뿐입니다. 쇼핑이 끝나면 행복감은 사라집니다. 물건을 산다고 해서 내가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에 그저 지갑이 얇아지고 집에 잡동사니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할인 행사 때 무심코 사들인 물건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쓸데없는 물건에 가장 낭비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할인 행사입니다. 단순한 삶을 지향하며 매일 정리정돈에 힘쓰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할인 행사라는 타이틀 앞에서는 무심코 돈을 쓰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할인 행사에서 쓸데없이 물건을 자꾸 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격이 내렸을 때 물건을 사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보다 저렴해진 가격을 보게 되면 누구나 그 순간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필요치 않았던 물건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해도 사놓고 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쓰지 않는 물건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아니 마이너스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결국 짐이 되어버려 처분하느라 골머리를 썼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심지어 쓸데없는 물건을 샀다라며 자책까지 하게 된다면 그 물건의 가치는 틀림없이 마이너스입니다. 푼돈을 아끼겠다며 상품을 살 때마다 몇 시간씩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최저가를 검색하는 것도 시간이라는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입니다. 또 온라인 상점에서 배송료를 절약하려고 억지로 다른 상품을 찾아 한꺼번에 결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필요해서가 아닌 다른 의도로 고른 물건은 대부분 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건은 써야 가치가 생깁니다.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횡재한 물건이라 해도 쓰지 않는다면 그때 치른 값만큼이나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인 행사에서 비싼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것은 반드시 이득이 아닙니다. 30% 인하된 가격에 샀다 해도 아예 사지 않았다면 100%를 절약한 것일 테니까요.
설사 모든 물건을 정가로 산다 해도 꼭 필요한 물건만 사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알뜰한 사람이 아닐까요? 물건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물건을 관리하는 데 시간도 돈도 더 들게 마련입니다. 몇 번 입지 않은 옷이라 해도 해마다 세탁을 해야 하고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또 다른 물건을 마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수납 노하우 책을 사서 읽거나 수납 기술을 배우는데 돈과 시간을 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물건은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실제로 물건 때문에 여행이나 이사를 꺼리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물건은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사게 된 것은 쇼핑이 너무 간편해진 이유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신박함과 화제성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상품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현관 밖을 나서기만 해도 편의점이나 균일가 상점, 대형 슈퍼마켓 등이 곳곳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상점들은 사상 최대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집안에 콕 틀어박힌 상태로도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언제든 쉽게 주문하고 손에 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들이는 일이 너무 쉬워지다 보니 정리를 하다 보면 제대로 써보지 못한 물건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몇 번 쓰고 넣어둔 물건도 많고 사놓고 손도 대지 않은 물건도 있을 겁니다. 쓸 것을 생각하고 샀지만 실제로는 쓰지도 못한 물건이 적지 않은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누구든 자신의 쇼핑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한꺼번에 많이 살수록 싸다는 이유로 식료품과 일용품은 대량으로 사서 쟁여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량 구매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집에 여분의 물건이 쌓여 있으면 소모하는 속도도 더 빨라집니다. 아직 많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에 마구 쓰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 조금밖에 없으면 아껴 쓰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식품이든 비식품이든 집에 대량으로 쌓여 있으면 아깝다는 생각 없이 마구 써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량으로 구매해 낮은 단가에 샀다 하더라도 결국은 낭비입니다. 무엇을 사든 필요한 것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물론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비축분은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이 많은 나라라서 비상식량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만 그래도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물건을 쌓아둘 곳이 모자라서 집이 좁다,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납 공간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집이 좁아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많이 사면 당연히 공간은 좁아집니다. 이런 이유로 큰 집으로 이사를 한다면 자연히 주거비와 관리 비용 또한 늘게 되겠죠. 이처럼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에도 돈이 들어갑니다. 장소를 빌려 쓰려면 달마다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집에 쌓인 물건도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쓰지도 않을 물건을 보관하느라 그 면적만큼의 대출금, 임대료, 재산세 등을 지불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간소한 생활을 시작하면 보다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있었던 공간이 비게 되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집세도 관리 비용도 줄어드니 생활비는 더 적게 들겠죠. 저 역시 6년 전 집을 줄여 이사를 했습니다. 면적을 확 줄였더니 더 편리한 위치로 옮겼는데도 임대료와 관리비가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돈 관리에도 더 신중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돈이 없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돈 생각을 해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꽤 많았습니다. 늘 골머리를 싸매고 돈 걱정을 하는데도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물가는 왜 이리 비쌀까? 노인 빈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 마냥 돈 걱정만 하고 있는 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오히려 걱정이 너무 많아져 스트레스가 되면 삶은 점점 더 어두워지기만 할 테니까요. 저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결심하고 가계 관리에 관한 책을 읽으며 돈을 가치 있게 쓰는 방법에 대해 공부했고, 책에 나오는 저축 생활 방법 및 실천법 몇 가지를 꾸준히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저는 돈 걱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돈을 관리하는 방식은 거의 책들에서 유래했습니다. 다만 방법을 나에게 맞게 조금씩 수정했기에 책에 나온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책을 읽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돈 관리를 해볼 각오가 선 것은 그 직전에 쓸데없는 물건을 싹 처분하고 머릿속을 깨끗이 정리한 덕분이었습니다. 원래는 미니멀리즘에 관한 책을 읽다가도 가계부나 재정관리 이야기만 나오면 나와는 상관없는 부분이라 여기고 넘겨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주먹구구 인생을 벗어나 단순한 생활을 일궈나가며 매일의 소비를 꼼꼼히 기록하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돈에 대한 태도를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가계 수지를 머릿속에 넣고 다닌 후로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졌고 스트레스 또한 확 줄었습니다. 당연히 쓸데없는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저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물건을 사고 나서 종종 후회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부딪혀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기 위해 노하우와 경험을 매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실패해서 배우며 다시금 자신의 마음과 돈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이 단순해지면 내면이 정리되고 마음이 풍요해집니다. 잠자던 물건들을 버린 후 선반과 벽장이 산뜻해지면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물건을 사고 관리하는 데 쓰였던 시간과 에너지가 남게 되니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자연히 쇼핑 욕구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물건을 버리고 나면 마음이 가볍고 산뜻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이라도 막상 버리려면 아깝고 또 돈 주고 산 물건을 버리자니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게다가 버리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에 차라리 그냥 갖고 있는 게 훨씬 편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심리적 장애를 극복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쓰지 않는 물건을 몇 번 버리고 나면 생각 없이 물건을 사지 않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은 버리는 게 곧 절약입니다. 비움 끝에 남겨진 물건을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고 소유할 적정량을 파악하게 되니 자연히 과소비와 낭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목표부터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지 않는 도전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사지 않는 삶, 갖지 않는 삶을 실천하다 보면 비로소 진정한 여유가 무엇인지를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